네, 안녕하세요. 꿈에 대해 진심인 인생선배 신사임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청년 강가람입니다. 네, 꿈이 있으면 일상이 달라진다 그러는데 꿈을 담고 있는 사람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꿈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고개를 숙여서 이제 땅바닥을 쳐다보는 것보다 저기 앞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꿈날개 클럽 리더스 6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의대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는 실습 돌고 있는 학생 의사이고요. 의대생으로 바쁠 텐데 의사 꿈을 언제부터 꿈을 꾸게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래희망 계속 의사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왜요? 왜냐면 저희가 3남매인데 언니랑 네. 저랑 동생이랑 3남매인데 유독 셋 중에서 아프고 작고 막 아토피에 네. 알레르기 비염으로 되게 고생했었거든요. 아, 가람님만요? 네네, 저만. 어. 그 둘은 비교적 이제 상대적으로 네네, 건강하고 그래서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그때 보는 이제 흰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돌아다니시는 의사 선생님이 되게 멋있어 보여서 그때부터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월드비전이라는 게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원래는 저희 가정이 후원하는 가정이었어요. 월드비전. 그 아. 사업이 잘 됐을 때. 아, 진짜요? 그런데 아. 이제 사업이 폭삭 망했잖아요. 네네네. 더 이상 이제 후원을 할 그게 끊기고 네. 이제 엄마랑 저희 삼남매랑 이제 넷이서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후원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후원을 받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기분은 네.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네. 자꾸 이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고 나를 뭘 믿고 후원을 해주시는 거지 약간 의아함도 들고 네. 아버지의 저는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정말 후원자님들의 사랑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데 되게 네. 감사하고 나중에 나도 이런 후원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 그러면 이거 후원을 받을 때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네. 아 이런 게 고마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경제적인 걸 넘어서 네. 제 후원자님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의사하셨어요. 아, 네, 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초청을 저를 그 병원에 초청을 세상에. 하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네. 그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이제 막 넘어갔을 네네.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모든 꿈을 꾸잖아요, 솔직히. 네. 뭐가 될래? 막 대통령이요, 막 연예인이요. 저도 이래요. 대통령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든 될 수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때는 의사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는 학교가 서울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대학 어디 갈래? 그래서 서울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울대 갈 거야 네. 이렇게요. 근데 갈수록 이제 바뀌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이제 중학교가 되면 머리가 좀 더 크고 나서 예.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네. 우리 엄마가 의대를 가면 나를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됐을 때 그 의사이신 후원자님께서 네. 그러면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가고 싶은 데를 가라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의사가 한번 돼보지 않을래? 라는 게 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나온 순간마다 이제 정말 쉬운 순간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제 마음속에 다져지는 결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좌우명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네. 정말 주위에 많았잖아요. 네. 저도 나중에 후원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네.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나도 나같이 환경이 어려운데 이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네.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 좌우명이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예요. 제가 지금 의학 공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배운 지식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번 돈이 누군가에게 꿈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 너무 감동적인데 아니 저는 진짜 세속에 찌든 사람이거든요. 진짜 제 책 보셨어요? 킥고잉이라고. 킥고잉 네, 잘 봤습니다. 아 거의 뭐 감명 깊게 잘 진짜 읽었습니다. 근데 정말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지금도 이제 월드비전을 통해서 꿈을 꾸는 아동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가람 학생에게 전국에
월드비전 사업장에서 네.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을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인데 혹시 꿈이 사치가 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계속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의대생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 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인데 가지고 있는 거 딱 하나, 꿈밖에 없어요. 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월드비전이 저한테 꿈을 심어주고 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서 월드비전의 꿈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월드비전 꿈 지원 사업처럼 저 혼자만 꿀 수 있게 놔두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꿈을 꾸고 그걸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 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당장 걱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공부만 한다. 뭔가 어제보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사춘기도 있었을 거고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7계명이 있거든요. 7계명? 네, 이거 7가지는 꼭 지키자. 뭔가요?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만들기.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아, 넘어졌어도 괜찮아. 오늘 어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비교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이 자존감이 하락하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둘러보지 않고 나는 오로지 내 갈 길만 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불가능이란 단어 쓰지 않기. 왜냐면 꿈이 있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당당하게 걷기. 어렸을 때 아프고 막 자꾸 초라하고 이러니까 되게 막 이렇게 움츠리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괜히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저기에 앉아? 그러니까 어디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임을 가도 항상 뭐 기둥 뒤에 안 좋은 자리를 그냥 앉았어요. 원래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그냥 일부러 거기 저도 알아요. 거기가 눈에 안 띄고 그런 자리라는 거 아는데 왜냐면 막 숨고 싶었던. 뭔가 나댄다고 많이 혼나니까 너 주제에 너가 뭐가 자격이 있어?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깨는 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냥 내가 욕 먹어도 당당하다. 이게 근데 그 학생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깨고 나와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더. 자기 PR의 시대. 네네네. 그 다음은 뭔가요? 좌절을 터닝 포인트로 전환하기. 라이언킹에 그런 말이 나와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라고 인생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좌절이 있었어? 그러면 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한 가지가 뭐냐면 run from it. 거기서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learn from it. 거기서 배우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 대사가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맞아. 왜 내가 지금까지 남들 눈치 보면서 왜 이렇게 억압받으면서 살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운동, 유튜버, SNS 이런 거 마음껏 하면서 의대생 공부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 7번째는 제가 가장 잘 못 지키고 있는 거기도 한데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 오늘이 다 차서 내일로 차고 넘쳐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다. 그럼 내일이 되면 그게 또 내일이 할 일이 오늘의 할 일이 되니까. 내일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꿈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게 IDP라고. IDP. 자기 성장 계획서라고. 그거를 6년째 이제 작업하는 활동을 월드비전에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보통 장학금을 주는 단체는 그래 너 잘했어, 잘 크고 있어, 장학금 주고 땡 이거예요. 그 후를 보지 않아요. 그냥 잘 하고 있나 안 하나. 근데 월드비전 꿈 지원 사업에서는 1년 동안 내가 너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볼게. 그래서 IDP에 제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걸 세우고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세부 계획을 써서 이제 내가 받은 장학금을 여기는 얼마큼 투자하고 이번 활동 계획은 얼마큼 투자하고 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지켜보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친구가 물어본 건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꿈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네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없죠. 다 열심히 네. 살아가요. 과다 경쟁 네. 사회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가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고 저는 질문을 던지고 네, 싶어요. 네. 그래서 꿈을 이루는 거 이전에 꿈을 찾는 게 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지? 네. 뭔가요? 꿈을 이루기 위한 삼박자라고 하는데 네, 네. 일단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라는 자기 감각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저는 몇 살이고요, 뭐 어디 다니고 있고요, 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꿈을 가진 뭐 하는 걸 즐겨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이 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열정이 담겼을 때 네. 그래 나 올해 이거 꼭 하고 말 거야 또는 막 이번 주에 이거 꼭 해내고 말 거야 라고 적어놓지 않으면은 순간 불타올랐다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열정이 까먹으니까. 그 열정이 어디 갔는지 네, 모를 식어버립니다. 만큼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랬었나? 그랬던 적이 네, 있었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멘토. 네, 꿈을 네.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하겠다고 하든지 진짜 무한정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네. 있으면 저는 그 꿈을 이루는 데 한 발짝 다가섰다고 네. 좀 말하고 싶어요. 다음 질문은요, 이런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인데,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셨네요. 꿈나게 클럽 리더스를 하면서 네. 전국 각지에 있는 학생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을 만나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의사를 꿈꾸고 있고 작가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 학생도 있고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또 풍물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 그 잡때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교류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나만 이렇게 어려운데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도 가지고요. 멘토 워크숍이나 평가회 때 이제 멘토쌤하고도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멘토쌤이 들으시면서 얘가 상반기나 하반기 때 활동을 잘 했구나 이런 점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되게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저번 워크숍 때 멘토쌤이 저한테 해주셨던 게 네. 의사를 꿈꾸고 있으니까 그 국시를 시험 보는 기점을 너의 티핑 포인트로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티핑 네. 포인트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티핑 포인트요? 네. 뭔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터닝 포인트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네. 티핑 포인트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발명된 이전과 이후로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이 완전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시점을 이래로 완전히 그 시대가 바뀌는 네. 그걸로 생각하고 너가 99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네. 100도시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라 이런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가람님은 이제 월드비전 후원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란 산 증인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후원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내가 정말 지치고 뭔가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되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무력하고 이랬을 때 네. 제가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 건 물론 어머님도 있고 가족들도 있지만 후원자님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 하나가 저를 계속 일으켜 세워졌어요. 네. 네.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 존재만으로도 아동들에게 큰 영향이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의대에 들어갔잖아요. 꿈꾸던 네. 삶에 있어서 어떤 목표? 그럼 그게 좀 목표가 또 다른 목표로 네.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목표는 지금은 어떤 게 목표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의사가 되어야겠다가 목표였다면 이제 졸업 학년이고 이제 네. 곧 의사가 될 거고 이제 어느 전공 과목을 골라야 하는지 그 선택 기로에 제가 지금 놓여 있는데 네. 전 나중에 기능의학을 하고 싶어요. 기능의학. 네. 기능은 뭐예요? 죄송해요. 네.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기능의학이 생소하실 뭔가요? 거예요. 네. 네, 처음 들어보셨을 네, 것 네, 같은데 네.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 정도 네. 됐고 이제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질병 나무인데
그러니까 한 가지 질병에도 여러 증상이 나타나요. 머리가 아프다던가, 뭐 네. 배가 아프다던가, 뭐 네. 콧물이 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마다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까 그 뿌리를 보는 게 기능의학이에요. 이 후원의 결과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거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원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네.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보면 좋을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1년을 내다보면 농사를 짓고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면 사람을 키운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교육이 그만큼 네. 중요하다. 그래서 후원자님들에게 물론 내가 당장 몇만 원 후원한다고 이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게 정말 나한테 5만 원이 이 아이에게는 5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그 가치를 믿고 한번 꿈을 응원해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후원을 망설이던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람님이 생각하는 꿈이란? 제게 꿈이란 삶의 원동력? 네. 그게 없이는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가지는 파급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전에는 나만 잘 살면 되지 않을까, 내가 잘 사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마지막으로 가람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00년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봐야 된다, 그 얘기를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들도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면 한번 후원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요,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그 꿈을 돕는 월드비전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유명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밸런스 게임 직장인 월천. 세상은 왜 그거 어쩌겠다는 거야. 어떤 시기를 꼽으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가장 최상의 상태에 나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말도 안 돼가 아니라 그럼 1000번 하려면 어떻게 하지? 꿈이 없으면 내 삶의 방향이 없어지고 표류하게 되는 것 같아요.